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취업형 인턴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늘 하듯이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영상 시청 후에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죠. 지금 채용 이제 공고를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량 평가를 먼저 해서 1차를 거른 다음에 2차 전형이 무려 자기소개서 100%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쓰시기 힘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항목 설계하고 여기 가로치고 무슨 능력 평가한다고 하는 라벨링이 NCS와 좀 상이합니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직무 중심 채용 NC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설계라고 보입니다. 원래 한전이 이러지 않는데 한전이 대단히 이 취업을 잘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취업 설계를, 채용 설계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없앤 적도 있고, 그리고 NCS 기반으로 철저히 평가하기로 유명한데, 한전이 이러지 않았는데, 인턴이라서 대충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전의 위상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제 채용 방식과, 그 다음에 항목 설계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얘네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채용의 약점이에요. 이번에 채용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소개서 100%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소개서에 거짓말을 쓰든 흔히 말하는 구라를 쳐도 면접이 없기 때문에 못 잡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악용할 수가 있긴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례만 가지고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음. 지원해서 적어도 정말 자소서를 쓰더라도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채용은요, 제가 보통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할 때 절대로 거짓말 쓰면 안 됩니다. 면접에서 다 들통납니다. 면접관들 보통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채용만큼은 정말 합격하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 적어야 하는 채용입니다. 정말 합격만 바라보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거짓말이 포함돼도. 자, 그래서 항목 1번부터 살펴보면, 항목 1번, 늘상 그렇듯이 지원 동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전에 이제 지원한 동기인데, 인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얻고 싶은지, 발전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요걸 이제 물어봅니다. 우선 평가 지표는 지원 동기를 통해서 조직 이해도를 평가하는 건데, 조직의 직무에 대해서,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직의 산업이나 사업이나 목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나 이제 산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지원 직무,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인턴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인턴 입사 후에 확실한 목표 의식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전이 최종 목표가 아니겠죠. 한전 인턴이. 그러니까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겠다. 혹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어떤 어떤 최종 커리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한전 인턴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러한 확실한 지원 동기가 성장의 욕구가 있느냐. 요걸 갖다가 평가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커리어 최종 목표, 한전 인턴이 최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커리어 목표와 그 다음에 그 커리어 달성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량과 경험을 한전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키워서 커리어 목표를 달성한 후에 전력 유관기관 또는 한전 입사에 대한 포부, 요걸 밝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직무 기술서입니다. 인턴이지만 직무 기술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역할이 엄청나게 업무 내용이 많은데 요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의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어, 어떤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 분야 전문가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 인사 전문가, 홍보 전문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 쪽이나 기계 쪽이나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도 커리어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면 이제 원자력 발전 또는 이제 IoT를 활용한 스마트 그리드 요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요런 식으로 커리어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리어 목표를 갖다가 하나 세우신 다음에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갖다가 연결시키시면 작성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요렇게 연결시켜 놓고 나서 어떻게 적으시냐면요. 요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저의 지원 동기는 제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데 어떤 부분을 제가 한전 인턴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리어 목표에 도움되기 때문에 한전 인턴 하고 싶어요. 음. 이렇게 이제 당위성을 표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입니다. 그리고 또 요런 내용. 제가 한전 관련 혹은 전력기관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져왔고 커리어의 목표에 필요한 역량도 내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고 한전에서 어떤 부분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성장할 거예요. 성장한 후에 한전 또는 전력기관, 유관기관에 입사한 후에 한전의 비전 달성 또는 전력 유관기관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요렇게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회계나 재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상경 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목표를 잡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ESG 전문가요. 사실 ESG, 특히나 E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기관이 바로 한전 발전사들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화석 연료를 가지고 발전을 많이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친환경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ESG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더라도 그에 관련한 프로세스나 뭐 행정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분야의 ESG 전문성을 쌓기에 좋은 기관이 한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점 그 배치받는 곳에 따라서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목표가 ESG 재무 전문가로 성장하는 건데 약간 재무 전문가로 성장하는 건데 하면은 한전이 적절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ESG로 양념을 치는 거죠. ESG의 재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ESG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지원했다. 그래서 내 목표는 ESG 재무 전문가, 내 커리어 목표를 달성해서 전력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게 목표인데, 그간 이러한 역량은 키워왔다. 그리고 뭐 ESG 관련해서 이제 교육받았던 거나 아니면 외부 교육, 뭐 자신의 직무 분야에 대해서 외부 교육 받은 게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적어서 그간 욕꿈, 그러니까 내가 ESG 재무 전문가라는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 정도 노력을 해왔다를 한두 문장 정도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갖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전은 전력 그 그룹의 가치 사슬의 중심이 되는 회사 아니냐. 환경 경영 너희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ESG와 관련한 경영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내가 ESG와 관련해서 배우기 정말 좋은 기관이다. 음. ESG 재무 전문가라는 이제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은 지식을 필요한 지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관이 너희 한전이야. 요렇게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ESG로 안 잡으셔도 돼요. 안 잡으셔도 되고 어떤 커리어 목표가 있는데 그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너희 직무 기준서 살펴보니까 요러한 업무를 할 수 있더만. 그러니까 내가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관이야, 너희가. 그래서 지원했어.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다가 한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서 요렇게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겠다. 전력 유관기관 또는 전력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항목 2번 가보겠습니다. 회사 이해도를 평가한다고 돼 있죠. 한전의 주요 사업 및 현안 한 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의 경험이나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해 주십시오. 자, 요거는 뭐 평가하는 거냐면요. 요겁니다. 한전의 현안이라는 건 한전의 조직의 목표나 비전이나 뭐 요런 거, 문제점 요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경영 이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여할 수 있는가 요 부분은 업무 이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 달성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전의 목표 달성이나 현안 해결에 있어서 지원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보통 요거 참고하시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렇게 얘네들의 미션이 있죠. 그래서 뭐 발전 설비 안전적 운영 뭐 전력망 건설
뭐 미래 판매 시장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해외 신사업 확대, 뭐 이런 식으로 미션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션입니다. 요게 현안입니다. 요게 전략 과제입니다. 요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성장 보고서 요런 것들은 참고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한국전력공사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상장사입니다. 주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요, ESG만 잔뜩 나와요. 전부 다 환경 얘기하고요. 직무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뭐 사회적 지표라든지 뭐 그 조직에 관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만 쭉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자기소개서에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상장사기 때문에 IR 자료가 있습니다. 한전은. 그리고 여기에 진짜 자기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한테 자기 회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환경, ESG 뭐 이런 거 하면은 투자자들이 CR도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IR 자료가 따로 있어요.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어, 다르죠. 뭔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상 얘네들의 ESG라는 그 껍데기를 벗겨내게 되면은 내용이 요게 나오는 거죠. IR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요거. 에너지밸리에 기업 유치하는 거고요. 에너지밸리에 기업 유치하겠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지역 발전, 균형 발전 이런 거 하는 거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전원 믹스 뭐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들이 ESG 얘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음. 주로 하는 건 디지털 인프라 강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사실 지금 최근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재무 건전성 확보, 전방위적 개선 대책입니다. 여기서 개선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전기요금 못 올리잖아요. 한전이 전기요금 올릴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가만히 안 놔두겠죠. 적어도 총선까지는 절대 못 올립니다. 총선 전에 전기요금 올린다는 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자살행위잖아요. 총선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건. 그래서 한전이 전기요금 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지금 보시면은 와 난리 났습니다. 원가 회수율인데 요게 만약에 100원 요거죠 요거 판매를 갖다가 67원에 하고 있는데 원가가 105원입니다. 와, 이 36%를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5원짜리 물건을 사서 67원에 팔고 있는 게 지금 한전의 상황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안이라고 하면은 뭐 요거겠죠. 재무 건전성 확보가 최고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전략 과제도요. 지금 따로 나와 있죠, 맞죠? 전략 과제가 요런 게 이제 한전의 진짜 전략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ESG에 관련한 내용도 많긴 하지만 내용이 많긴 하지만 다른 내용들도 많죠, 맞죠? 여러분들이 직무와 연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그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판별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뭐 해외 산업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뭐 태양광도 있고요. 이거 신재생 에너지 수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 원전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력을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기요금을 못 올린다. 그럼 돌파구는 해외 산업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IR 자료하고 지속 가능 성장 보고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작성 과정은 작성 전략은 현안을 적자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전략 과제, 지금 현재 이러한 전략 과제를 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직무 수행 내용 중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전략 과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 쪽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근로환경 조성이나 기업 문화 정착이나 이게 인사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인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저런 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적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지금 현안은 이건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그 현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전의 가장 큰 현안은 요거고 한전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잘해가지고요. 기여해가지고 이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기여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재무 건전성이라고 생각한다 현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해외 사업 개발 및 운영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거 직무 기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 능력하고 활용 능력, 그다음에 그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을 갖다가 조금 상세하게 푸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원가 회수율 너희 손해보고 팔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지. 죽겠지. 음. 그래서 요거가 돌파구가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요런 역량이 필요하다. 글로벌 역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기적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다. 지금 너희 적자 개선 내가 할 수 있는 구세주야. 인턴이지만. 음. 그래서 요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걸 어떤 교육이나 스펙 같은 걸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 왔다. 어, 그리고 베트남 교환학생 갔다 왔다. 해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 적으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갖췄다,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거고, 여러분들은 다른 역량으로 쓰실 수 있겠죠. 제가 필리핀하고 베트남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보여드렸죠. 여기 베트남, 필리핀 얘네들 해외 사업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 산업을 진출한 국가들에 대해서 뭐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관련한 어학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저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베트남하고 필리핀 내가 어학 능력이 있는데 지금 너희의 주요 해외 사업차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인턴이지만 요 해외 사업 개발 및 운영 관련 업무를 내가 지원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3번 갑니다. 요거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 성과를 낸 경험. 이거 누가 봐도 대인관계입니다.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이거 팀워크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팀워크이죠. 근데 라벨링은 의사소통으로 해놨어요. 미친 거죠. 뭐죠 이거? 자, 의아합니다. 담당자가 바뀐 건지 아니면은 지금 채용 사이트 채용이 지금 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합니다. 좀 꼼꼼하게 돈 좀 들여서 설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원래 의사소통은요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잘 평가를 안 해요. 보통 문서 작성 및 문서 이해라는 건 이게 그 문서 작성, 문서 이해, 경청, 의사 표현 요 네 가지가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입니다. NCS에서. 근데 문서 작성이나 문서 이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필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문서 작성과 관련 OA 프로그램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보통 평가를 하죠. 그리고 경청 능력과 의사소통, 의사표현 능력은 면접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아마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항목 3번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그러면 항목 설계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음. 사실은 의사소통 능력 자체가 항목으로 출제가 된다면은 이런 걸 평가하거든요. 대화 시 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원활하고 적절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항목인데, 의사소통 항목인데, 문제는 요 내용을 따라가자니 의사소통이 안 맞고요. 의사소통 평가 기준을 따라가자니 이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전략은요. 일단 이번 채용이 정말 대충 설계한 게 확실합니다. 질문만 봐도 이게 대인관계 팀워크 능력인데 일단 평가가 NCS 기준으로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일단 질문의 내용대로 일단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인관계 팀워크 능력 사례를 적으시면 돼요. 스스로 팀의 목표에 부족한 부분을 인식해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역할 인식을 한 다음에 그를 보완한 사례. 그러니까 어떤 공모전 같은 거 나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요런 게 팀워크 사례거든요. 요런 사례를 적고요.
그 내용상에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한 내용. 그러니까 경청했고요. 팀원들을 설득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잘했고요. 뭐 요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하시면은 이게 NCS 평가를 하든 아니면 대인관계 저 질문의 내용 그대로 평가를 하든 다 커버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 능력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사례를 가지고 오고 그 안에 의사소통 능력을 넣어가지고 기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돼요. 어떤 경험에서 팀 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내가 가진 의사소통 능력으로 목표에 기여했다. 당시의 팀의 목표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역할 인식을 해서 보완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보완이 완료됐고 팀의 목표를 달성했고요.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인턴 근무 당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인턴 그 근무 당시에 회사의 목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했다. 그리고 고객 의견에 귀 기울여. 이거 경청이죠. 약간 경청이라고 적으면은 약간 식상하고 그 다음에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고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상으로 대인관계 팀워크 능력 사례를 적어야 되니까 팀의 목표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무하던 회사가 온 오프라인 의류 쇼핑몰인데 이런 회사 있잖아요. 오프라인 몰 운영하면서 온라인 그 옷가게 운영하는 그런 이제 그 회사인데 불성실한 고객 응대로 한 차례 홍역을 치는 상태입니다. 악플을 받은 거죠. 악성 민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회사에서 6개월 동안에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막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 팀의 목표는 뭐죠?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와중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해 봤는데, 네이버 플레이스에 막 악플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요 내용들을 수집해서, 요게 실제로 이제 들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소개 드리는 사례는 거의 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사례들이에요. 컨설팅 하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막 댓글 달리잖아요. 근데 이 좋지 않은 평들이 올라오는데 전혀 이제 요걸 참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수집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방문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먼저 질문과 소통을 시도한다. 이게 적극적 소통이죠. 이 의사소통 능력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소통을 시도했다. 그리고 경청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아가지고 담당 대리님에게 줬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 팀의 목표에 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팀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기여했습니다 라는 내용보다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런 내용, 누가 어떤 제안을 해주셨다, 어떻게 평가해 주셨다, 칭찬해 주셨다, 이런 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여했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 3번은 팀워크와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의 콜라보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죠? 연말인데 이제 1월 1일에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적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항목 4번이에요. 자, 문제 해결. 근데 와, 요것도 애매합니다. 문제 해결을 평가할 것이라고 던져놓고 갈등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 와, 이거 뭡니까 이거? 하이브리드입니까? 어, 답답합니다. 음, 한정 그렇게 안 맞는데. 그래서 원래 문제 해결의 평가 기준은요,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요 조직이나 팀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성과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게 팀워크가 좀 비슷하죠. 그런 이제 문제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이죠. 원인 분석을 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존의 그 대안과 다른 새로운 대안, 창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가? 요걸 갖다가 요걸 갖다 평가하는 게 보통 문제 해결 능력 평가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서술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 평가가 불가합니다. 왜 이럴까요, 얘네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 채용은 NCS 기준 평가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쓰시기 어려운 부분이 이걸 거예요. 본인의 장점이나 단점을 극복해서 해결한 내용을 적어달라.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까요? 그리고 갈등 경험과 힘든 경험을 말해달라는데 도대체 어떤 경험을 제시해야 되는가? 요거 두 가지 헷갈리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가이드를 드릴게요. 우선 단점을 쓰지 마세요. 일단 장단점을 같이 물어본다는 둘 중 하나를 적으라는 것 자체가 평가 기준이 장단점과 크게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장점을 물어볼 경우에는 직무 수행 능력이나 직무 수행 태도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에 있을 때 장점을 물어봐요. 그리고 단점을 물어볼 때는 자기계발 능력이나 뭐 인재상의 인내심이라든가 자기계발 의지라든가 도전, 혁신 이런 게 들어갈 때 단점을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상 장점과 단점을 같이 물어보는데 둘 중 하나를 적으라는 건 이거는 평가 기준이 장단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를 평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건 단점 쓰지 마시고요. 장점을 통한 문제 해결이 평가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나 갈등 관리 사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팀 내 갈등을 해결한 사례, 아니면은 팀의 어떤 문제를 내가 발견해가지고 팀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 요 두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갈등을 쓰든 문제 해결을 하든 둘 다 평가 기준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갈등 해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떠한 갈등, 팀 내 갈등을 사실 뭐 이런 거 경우 있죠. 팀 내 미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굳이 내가 해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굳이 나에게 역할 부여가 안 되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굳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서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그런 적극적인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한 문제나 갈등을 내 장점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팀 내의 갈등이나 문제를 인식해서요. 내 장점을 활용해서 해결한 사례를 기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갈등과 문제를 인식해서 내 장점이 무엇,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장점 키워드. 내 장점이 무엇을 활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게 원인이었고 내 장점을 활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고요.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되겠죠. 사실 인턴에게 원하는 건 적극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경험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는데 적극적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내 장점인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했다. 당시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갔는데 팀의 이견이 발생한 겁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수결로 하자고 보통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근데 적극적 갈등 인식은 사실은 다수결로 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5명인데 3대 2가 됐어요. 그러면 3명 의견은 채택되고 2명 의견은 채택이 안 됐어요. 이게 팀워크에 결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팀원 나머지 2명이나 그 3명을 설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게 적극적인 갈등의 인식이죠. 그래서 내 장점인 관찰력을 발휘해서 평소에도 이런 거 좋다고 했죠.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이 관찰하고 대하는 걸 좋아해. 공감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은 관찰력과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팀원들을 잘 관찰해 가지고 왜 이런 이견이 발생하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 팀원들의 이제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뭐 설득을 해가지고
팀원들을 설득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 해결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제 장점인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태도나 성향을 발휘해 가지고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고 갈등이 해결됐고 팀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팀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요런 내용은 이제 이게 NCS 기준으로 평가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통 사기업 채용하는 식으로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경우에 팀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요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은 평가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넣은 거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요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공략해 봤는데 제가 보통 자기소개서 할 때 거짓말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만큼은 안 해요. 면접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게 자기소개서 1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조금 필요한, 어, 조금 사례를 뻥튀기 하거나 그런 것들은 너무 뭐 판타지면 안 되겠죠. 소설 중에서도 리얼 버라이어티 관련, 이제 리얼한 소설을 써야 되는 거예요. 판타지 쓰지 마시고 있을 법한 사례를 갖다가 조금 지어내시더라도 평가상 유리하게 적으시는 게 이번 채용의 핵심입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